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평년보다 늦게 시작된 장마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수구가 옥년동 중고차 수출단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구에서 분구돼 출범한 서해구와 검단구가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 서해구와 검단구의 재정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평년보다 엿새 늦게 시작된 장마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 장마는 평년보다 엿새 늦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112.5mm 적어 늦게 온 장마가 단기간에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시는 장마 시작에 맞춰 지난 7일 시장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본청 부서를 비롯해 13개 유관기관과 11개 군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늦게 온 장마일수록 짧은 기간에 비를 몰아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찾아오는 극한 기상 상황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는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77곳에서 96곳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읍면 동장에게는 대피 명령권을 위임합니다. 관내 빗물바지 17만여 개와 하수관로에 대한 사전 점검과 준설도 실시합니다. 풍수해 대비뿐만 아니라 폭염 대책도 점검합니다. 무더위 쉼터 1,500여 곳과 취약계층 안심숙소 23곳을 운영하고 홀몸 어르신 9천여 명에 대한 안부 확인 체계를 가동합니다. 박 시장은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대응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빗물 바지부터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폭염 대책의 정기화재 예방과 온열 환자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옥년동 중고차 수출단지가 불법 주정차와 무판 차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를 향해 이전 로드맵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유리 기자입니다. 연수구 옥년동의 한 거리. 대형 화물차와 수출대기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들도 눈에 띕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은 뒤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송도 유원지가 폐쇄된 이후 이곳 일대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재 업체 수만 1,600여 개. 하지만 수출대기 차량들이 단지 안을 넘어 주택가와 이면도로, 공터까지 점령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 현장 단속도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전담 단속반 편성해서 집중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무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하면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분들이 11년 시간 안에 차량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7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장을 찾아 중고차 수출단지의 이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과 방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연수구민들의 정당한 외침에 대해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 계획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구청장은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인천 신항으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민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환경오염과 교통불안 속에서 고통받아온 연수구민들에게 또다시 관내 이전을 수용하라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는 올 하반기 견인보관소를 확대하고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서구에서 분구돼 서해구와 검단구가 출범했죠.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것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해구와 검단구는 공동 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서해구와 검단구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구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달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 인구 23만 명으로 시작한 검단구는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 신도시로의 입주가 계속 진행 중이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오는 2030년쯤이면 인구가 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것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검단구의 본 예산은 3,359억 원. 하지만 출범 초기 투입돼야 하는 금액은 하반기에만 152억 원이 부족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만 78억 원이 필요하고 필수 사업에도 56억 원, 인건비만 해도 17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검단구 중장기 사업에는 2,600억 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시청사로 활용되는 건물의 임차료만 해도 오는 2031년까지 148억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는 막막한 상황. 부족한 건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래 검단구에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 수는 845명. 하지만 현재는 600여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도 12석이 지금 공석에 돼 있고 또 그 200여 명 되는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행정 서비스에 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서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구의 하반기 필수 경비 중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296억 원. 인력 운영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항목들은 좀 정리를 해서 재정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 둘 챙기고 있습니다. 서해구와 검단구는 긴급 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영종도 해안을 일주하는 총 길이 53.7km 순환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인천시는 영종 해안 순환도로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미단시티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을 오는 13일 오전 9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청라 하늘대교에서 미단시티를 연결하는 2.99km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갖춘 일반 도로로 차량 이용객은 물론 청라 하늘대교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의 이동 편의도 높일 걸로 예상됩니다. 봉오대로 경명대로 혼잡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봉오대로 경명대로 혼잡도로 건설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2.9km 구간 왕복 4차선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8억 원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비 9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3회 인천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창업아카데미는 대학 내 청년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실전 창업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역 13개 대학, 대학생 13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창업 캠프에서 선발된 우수팀은 전문가 심화 멘토링과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오는 10월 열리는 최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사업 성과를 겨룹니다.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송도 컨벤시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해양포럼의 주제는 AI 시대의 해양의 미래로
인공지능 기술이 해양산업 전반에 가져올 AI 기반 혁신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조망합니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16일은 인천 특화데이로 지정해 AI 시대 해양도시 인천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해양 시장의 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이끄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하대 로봇 연합팀 인하 유나이티드가 로봇컵 2026에서 홈서비스 부문 세계 4위, 로봇 축구 부문 종합 9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로봇 경연대회인 로봇컵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인하대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등 14명으로 인하 유나이티드 팀을 결성해 홈 서비스 부문 세계 4위, 로봇 축구 부문 종합 9위를 달성했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첫 출전임에도 세계 상위권 성적을 거둔 이번 성과는 인하대 로봇 연구와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입니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 분유는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 활동할 인천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선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처음 인천시 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초선 시의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데요. 소감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용현 5동, 하객 1동, 관교동, 문학동, 미추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미추홀 제4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강정선입니다.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저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인천광역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추홀구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좀 관심을 두고 있거나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 미추홀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데요. 먼저 우리 문학경기장이 이번에 SSG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문학경기장을 대규모 공연장으로 바꾸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저도 공약을 냈고 박찬대 인천시장도 공약을 냈는데요. 이 문학경기장을 대규모 공연장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대규모 공연장과 그다음에 문학산, 도호부 관악, 그리고 28년 준공되는 뮤지엄 파크까지 이 훌륭한 자산들을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요. 우리 미추홀이 인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미추홀을 찾아주시게끔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미추홀구 굉장히 새로운 개발이 많이 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가 입주만 먼저 시작이 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현 서창선 그리고 수인선의 하객역 신설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길 것이고요. 저희 지역 원도심에 계신 분들께서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지 않도록 주거 환경 그리고 문화, 복지 시설 확충을 해서 우리 미추홀 주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천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학교 시설 확충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 원도심에는 좀 낙후된, 노후된 교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여건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것이고 교육청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4년간 인천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런 시의원이 되겠다 하는 포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대표자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현장의 목소리 듣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을 주셨을 때 가장 속상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처리가 되지 않으면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 되는 만큼,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왜 되지 않는지 잘 보고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또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미추홀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남인천 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을 통해서 드렸던 약속, 그리고 선거 기간 악수를 드리며 인사를 드리며 아침 인사를 드리며 많은 분들께 했던 저의 약속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그리고 결과로 검증받는 인천광역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재난은 행정의 준비와 시민의 실천이 함께 맞물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예보되는 올 여름 서로의 역할을 다하는 안전 문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